그 국내에서는 일단은 지금은 우울증 치료로만 주로 쓰이고 있는데 뇌를 활성화시키는 치료다 보니까 인지 기능 개선에 좀 도움된다라는 논문들도 많더라고요. 안녕하세요. 멘탈 탄탄입니다. 많은 분들이 정신과 치료라고 하면 약 먹고 상담하고 요 정도만 알고 계시는데 그렇죠. 이전에 저희가 멘탈 탄탄에서 뇌파 리뷰한 거 보시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신기해 하셨잖아요. 또 TCI 검사 저희가 또 리뷰했을 때도 나 저거 해보고 싶어요. 어디서 할 수 있어요? 저희가 뭐 이런 걸 하나씩 좀 설명해 드리는 거는 약물과 상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신과 치료의 다양한 진단 검사 툴도 있고 다양한 치료 방법들도 있다는 걸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사실 이런 컨텐츠를 좀 만들고 있거든요. 혹시라도 뭐 담당 선생님이 어떤 새로운 치료법을 권했을 때 좀 당황하거나 이거 뭐 이상한 거 아니야? 놀라시지 말라고 앞으로도 뭐 가끔 시간이 되면 이 치료법이나 새로운 진단 방법들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TDCS라는 치료를 저희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TDCS라고 해서요, 이게 전기 자극을 통해서 뇌에 자극을 주는 거죠. 미세 전류를 흘러서 이제 뇌에서 이제 활성화를 시키기도 하고 너무 활성화된 데는 좀 낮추기도 해서 현재는 주로 이제 우울증에서 좀 허가가 되어 있는 상태죠. 주로 이제 뇌 부분에서도 뇌의 대뇌피질을 좀 자극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치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아직은 좀 낯설어 하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한 지가 뭐 몇 년이 됐고 전국에 제가 알기로는 대학병원 포함해서 한 100개 정도 이상의 병원에서 한 5만 건 이상 처방이 되었다고 해요. 그래서 사실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우울증 치료에 이렇게 뇌를 자극하는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치료가 사실 이 TDCS가 처음은 아니에요. 그렇죠. 정말 역사적으로 깊은 ECT. 그렇죠. 전기 경련 치료. 그렇죠. 이 치료도 사실 뇌를 엄청난 이제 전기 자극을 통해서 뇌를 리셋시켜주는. 지금도 아직 많이 쓰고 있고 많이 쓰이고 있죠. 대학병원에서 마취를 한 상태에서 전기 경련 치료하고 경련 치료한 다음에 많이 증상이 좋아지시죠. 우울증에서도 많이 쓰고 이제 뭐 조현병에도 쓰고 여러 질환에서 쓰면은 그러니까 약물 치료해서 정말 안 될 때 쓰면은 효과가 확실히 좀 있는. 특히 이제 정말 위험하신 분들 증상이 너무 악화돼서 뭐 자살 사고라던가 식사 거부나 뭐 엄청난 망상 때문에 좀 행동 조절 안 되는 분들께 다 전신 마취해서 안전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환자분은 고통을 느끼시지도 못하고, 그리고 사실 이 CT도 어떻게 보면 뇌를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치료고요. 다만 이 치료는 이제 규모 있는 병원에서 마취과 의사가 있어야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,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TMS라는 경두계 자기자극술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ECT, TMS, TDCS 다 전류를 흐르게 해서 뇌를 자극하는 건데 그 이유가 이제 뇌의 이런 신경계, 뉴런들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, 메시지를 주고받는 게 이제 전기 신호잖아요.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자극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결국은 전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. 또 안전하고 맞아요. 원래 그걸로 하는 거니까. 그래서 이제 TDCS 같은 경우는 미세 전류를 좀 흘리면서 상당히 좀 안전한 치료로 지금도 연구 결과가 있고요. 양극과 음극이 있는데 양극이 있는 곳에는 이제 좀 더 활성화를 시켜주고 음극이 있는 데는 이제 조금 활성화를 낮추는 건데 우울증에서 실제로 이제 뇌 양쪽이 좀 불균형하게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그거를 맞추는 원리로 TDCS가 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우울증에 국내에서는 좀 허가를 지금 받고 있고 지금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뭐 7개 국내 대학병원에서 96명의 환자들에게 주 2회씩 6주 동안 TDCS를 적용했더니 뭐 우울증 점수가 뭐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라는 이런 논문들도 있고, 뭐 부작용은 사실은 거의 없어요. 뭐 약간 따가운 가려움 이쪽이 이 이제 정도. 따끔따끔한 게 있는데 뭐 피부 예민한 분들은 조금 그게 하루 이틀 더 가는 게 있죠. 그런 경우는 좀 파워를 좀 낮춰서 하기도 하고. 보통은 약간 빨개졌다가 저녁 되면 좀 없어지는. 그리고 사실은 뭐 우울증 약물과 TDCS 비교했을 때 치료 효과가 거의 동등하다, 뭐 이런 논문들도 있어요. 근데 만약에 이재병 선생님은 이런 논문이 있다 그러면 뭐 이제 약은 필요가 없네요. 약이 이제 TDCS 다 대체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? 두 개 좋은 치료법이 있는데 왜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는가?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고. 약이 작용하는 방식이랑 직접적으로 뇌를 자극하는 방식이 그래도 작용하는 부분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같이 쓰면 좀 시너지가 있다고 볼 수 있죠. 그리고 또 약물
약물 치료가 아직 훨씬 더 많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은 또 약물 치료를 또 완전히 대체하기는 사실 좀 어렵고, 물론 TDCS가 안전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하는 아주 좋은 치료법인 건 맞는데, 일단 기본은 저는 골격은 뼈대는 약물 치료하고 상담 치료 당연히 이어가야 되고, 그러면서 같이 한다면 더 좋은 시너지가 나리라는 생각을 해요. 저는 이제 좀 쓰는 경우가, 그런데 약물 치료를 할 때 우울증 약이나 이제 안정제나 약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높은 분들이 있어요. 저도 되게 미량 쓰기 시작하는데 처음 미량에도 반응이 크게 오시거나 한두 개 바꿨는데 우울증 약을 부작용이 계속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본인도 좀 나아지고 싶고 분명히 불안이나 우울이 심해서 치료가 필요한데 이 부작용 때문에 저도 이제 선뜻 계속 드시라고 할 수도 없고, 그런 경우에 TDCS를 좀 더 많이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. 특별한 부작용이 없거든요. 이 미세전류는 이제 머리에 이쪽에서 좀 일어나는 일이기 거의 때문에 다이렉트하게 네. 들어가는 거죠, 사실은. 아니, 직접적으로 이제 가는 부분이라서 신체적으로 이제 다른 쪽에는 영향이 없어서 오히려 그게 좀 좋기도 하고, 또 그 외에 이제 여러 다른 뭐 신체적인 질환이 있으셔서 약을 좀 쓰기 어려운 경우, 임산부 같은 경우는 정신과 약들이 거의 이제 임신 상태에서는 복용하는 게 안 좋은 것들이 많아서. 사실 뭐 정신과 약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약들이 이제 임산부들이 드시기 안전한 약보다는 우려가 좀 되는, 약물 치료하면서 잘 유지가 되던 분들이 이제 어느 순간 임신 준비하시거나 임신을 할 때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. 그런 경우는 환자분께 예전 같았으면 이제 약을 끊어보고 상담만 하자 이랬을 때 이 TDCS라는 거를 좀 이렇게 제안을 해드리면 환자분들이 이제 약을 끊고 지내시더라도 안심을 하시는 것 같아요. 그게 실제 효과도 있고 또 심리적인 완충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. 갑자기 약을 끊었을 때 불안감도 있을 수 있거든요. 그 국내에서는 일단은 지금은 우울증 치료로만 주로 쓰이고 있는데, 뇌를 활성화시키는 치료다 보니까 인지 기능 개선에 좀 도움된다라는 논문들도 많더라고요. 그래서 ADHD나 치매 이런 환자분들 대상으로 TDCS를 진행했더니 전후로 좀 좋아졌더라 이런 것도 있어서, 우울증 환자분들 중에 좀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. 우울증이 증상 중에도 하나고, 뭐 집중력이 떨어진다거나 기억력을 깜빡깜빡한다거나 이런 우리가 가성 치매라고 하는 그런 증상이 있을 때 도움이 되실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또 뭐 약간 우울증과 ADHD 이런 질환들이 좀 겹쳐 있는 분들에게도 이런 TDCS가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실제 이제 우울증에서도 이제 전두엽 기능 저하가 같이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 TDCS 자체가 지금 전두엽 쪽을 좀 자극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의미가 또 있는 것 같아요. 좀 무기력감이나 좀 의욕 저하나 집중력 저하 같은 데서 효과가 있어서 저도 좀 그런 경우는 좀 더 같이 좀 쓰는 편입니다. 이게 뭐 보통 1.5mAh로 좀 시작하면서 조금씩 올리는 거고, 한번 하면 보통 30분 정도? 이렇게 근데 밴드를 두르고 계세요. 또 인스타그램에 올리셨잖아요. 이렇게 로비에 이렇게 환자분들이 이렇게 하고 계시기도 하고, 이게 근데 뭐 어디 이렇게 매달려 있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시는 게 좀 자유롭습니다.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. 그거 그래서 하고. 처음에는 이제 로비에 그거 했을 때 어떤 분들 좀 창피하다고 좀 딴 방에 들어가서 하고 싶다고 하시더니, 이제는 뭐 매주 오시니까 본인도 이제 적응되시는 거예요. 그냥 이렇게 밖에서 휴대폰 보면서 이렇게 계시고 하더라고요. 다만 이게 좀 단점은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최소 한두 번은 오셔야 그걸 좀 연속적으로 해야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소아 청소년 병원 같은 경우는 이게 아이들한테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한 치료거든요. 부작용 걱정하시는 부모님들도 있고, 너무 어린아이들한테 정신과 약을 쓰는 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요. 그런 경우는 TDCS를 많이 하는데, 이게 또 재택 치료도 가능하더라고요. 뭐 이제 소아청소년들이 병원에 자주 오기가 또 힘들고, 뭐 어머니가 통제가 또 어려우시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그 기계를 렌탈하셔서 집에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, 어쨌든 저는 이런 새로운 정신과 의사의 어떤 무기라고 해야 되나요? 그렇죠. 병과 싸울 수 있는 무기들이 좀 뭔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서 좋기도 하면서 기대도 되면서, 새로 나오면 좀 빨리빨리 또 이걸 따라가고 배워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또 들고. 의학은 계속 배워야 되죠. 그러니까 새로운 치료법이 또 나오고 하니까. 저희가 한번 또 새로운 치료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고요. 댓글에 이제 구독자분들이 궁금하신 어떤 치료법, 뭐 이런 거 저 권유받았는데 이거 무슨 치료법이에요? 혹시 뭐 이런 검사 알려주세요. 뭐 이런 거 있으면 저희가 또 보고 콘텐츠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